자연치유하면은 자연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법칙. 우리 생각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연법칙인데요. 우리 몸에 머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지, 그죠? 근데 우리 몸에 머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뇌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일 때 사람이 뭐 말도 못하고 눈동자도 흐리고 전혀 감각이 없는데 몸의 기능은 어때요? 소화되고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피도 순환되고 맥박도 뛰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시스템 내는 뱃속에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간, 폐, 심장, 내장 전체 이렇게 그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딱 번져 있습니다. 이 머리에 내는 이렇게 뭉쳐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기는 낮인데 반대편의 미국은 밤이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가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거기에 금방 적응이 할까요? 한 일주일 막 헤매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내 몸은 해가 뜨고 지는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다가 반대편에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몸을 지배하는 이 복부 두뇌가 뭐에 지배를 받는가 하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태양이 뜨면은 피 속에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열심히 일하다가 요즘 해가 일찍 지니까 한 6시쯤 되면 얘들은 퇴근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밤새도록 몸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내 몸을 지배하는 이 복부에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퍼져 있는 두뇌를 우리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작동한다 그래서 태양신경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은 내가 잠잘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자는 것과 관계없이 언제 나올까요? 해지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면서 내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오려 그래야 될까요? 일찍 자주면 해결될까요? 일찍 자주면 해결돼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은 불변이기 때문에 내가 순응해야지 그 법칙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법칙에 이제 근거해보면 이제 모든 원인에는 이제 결과가 따르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모든 음식이 몸에 맞고 맞지 않고는 대변이 결정해요. 첫째, 음식이 제대로 마지막에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지 않고 모양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게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취가 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몸이 원하는 음식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제일 원하는 음식은 주식이 곡식이기 때문에 곡식을 얼마나 잘 먹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매로 볶음국수하고 떡만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채소 좀 익혀가지고 좀 간간하게 해서 좀 잡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우리가 한 달을 안 먹어도 생명에 죽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공기는 5분만 숨 안 쉬면 생명의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가 잘 들어와야 이게 에너지가 태워지고 열이 나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산소가 제일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녁 식사 확실히 굶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제 속 좀 편합니까? 숨 쉬는데 이게 폐거든요. 폐는 오른쪽은 이파리가 3개고 왼쪽은 심장이 있어서 이파리가 2개예요. 근데 이 총 넓이를 합하면 20평 아파트 넓이만 하는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적으면 3억 개, 많으면 한 5억 개쯤 돼요. 근데 밑에 이렇게 가로 놓여서 이게 화살표 방향 있는 게 있죠. 이게 대장간의 풀무처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무질을 해야 산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폐가 숨을 쉬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횡격막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통, 위장이 있어. 그죠? 근데 밤에는 위가 서버려요. 일을 안 해. 시동을 꺼버렸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음식이 갇혀 있겠지요. 그러면 미역 고사리 물에 넣으면 불어서 팽창되듯이 저녁에 먹은 음식은 위에 갇혀서 이게 팽창돼가지고 이 횡격막을 압박해버려. 그럼 우리가 밥 금방 먹고 뛰면 어때요? 숨 차서 못 뛰어, 그죠? 그런 현상이 와서 이게 호흡곤란이 와. 호흡곤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복식호흡이 안 된다. 저녁 안 먹으면 복식호흡은 자연이 돼버려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음식이 이제 위에 들어간 음식이 음식이 들어와서는 안 될 시간에 이제 음식이 들어와서 오게 되면 이 내부 장기를 주장하는 이 복부 두뇌가 이 두뇌하고 싸워요. 부부지간이거든. 어떻게 싸우냐? 이게 남편이에요. 복부 두뇌가. 이거는 부인이고. 당신 말이야. 내가 저녁에 일 안 한다고 음식 여치 마라 그랬지? 근데 당신 왜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힘들고 죽겠어 하고 막 성질을 퍼내면은 여기서는 아니 내가 먹고 싶어 먹었는데 당신이 좀 해주면 되지 이래가지고 둘이 싸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신경이 내려갔다 막 계속 자극하니까 밤새도록 어지러운 개꿈에 시달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개꿈 많이 꾼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뭐 한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장도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독소를 갖다가 신장이 뭐 당신들끼리는 싸우시오. 나는 쉬어야 되겠어. 일을 안 하니까 이 독소를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이 피부에 우리가 튀어나오는 혈관을 정맥인데요. 이 정맥은 많이 저장하면 우리 몸 피의 50%를 다 저장해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을 갖다가 피부 정맥에다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독소가 채인 이 피가 이 피부 주위에 이게 팽창되겠죠? 그래서 늦게 먹고 자면 얼굴이 어때요, 다? 얼굴도 붓고 손도 뿌듯하고. 그게 위에 들어가는 음식을 소화를 안 시켜놔 놓으니까 이놈이 썩어가지고, 예? 혀에 태도 끼고 막 썩는 내도 나고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횡격막이 압박받아서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다 우울증 와버렸어. 기분도 침체되고 우울하고. 왜? 하루에 10드럼씩 산소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산소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심각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유의 제일 핵심이 뭐냐?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리고 음식은 유지되는 거고 치유는 수면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유지되는 음식에 초점을 맞추지 회복되는 밤에는 초점을 잘 안 맞추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우리 어릴 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새 나라의 어린이는 잠꾸러기 없는 나라? 예, 그렇지, 그죠? 그 옛날 어른들은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그랬는데 새는요 거의 해지기 3, 40분 전에 다 들어가요. 해지기 전에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퇴근하다 보면은 하마 해가 있는데 하마 일몰 예배 드리니라고 나무에 막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 야, 우리가 이게 늦는갑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늦게 자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저녁을 굶는다는 의미는 7시나 8시에 위에 음식이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이걸 소화해야 되니까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신진대사 호르몬이 있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있다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해진 다음에 달밤에 체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시간 없다고 와가지고 밤에 뭐 운동하고 뭐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서 신진대사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해질 때 되면 괜히 몸이 으시시하게 추워요. 그런 거 경험해 봅니까? 맥박도 100번 가까이 뛰던 게 60번 대로 떨어져 버려요. 이제 치료하는 시간에 자꾸 뭘 자극제를 먹고 뛰어버리면은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것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게 아니고 초저녁에 탁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12시 전에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밤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후에 4시간간 맞먹는다. 밤 9시 이후에 하는 공부는 효과도 없고. 근데 우리가 그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고3병이 뭔지 알아요? 잠 안 재우기 운동 아닙니까? 애들 고3병. 밤늦게 뭐 갖다 주고 잠 안 재우고 애들 돌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한 생활 속의 방법은 절대 양말 신지 말라는 거. 신발, 막힌 신발 신지 말. 그렇게 하면은 항상 발이 차야 폐가 열려요. 다른 데는 다 뒤집어 써도 돼요. 여러분, 참새라든지 닭이나 거위, 오리 보면은 뭐 얼굴이고 뭐고 다 뭐 성형할 수도 없을 정도 다 털이지, 그죠? 뭐만 내놓고 살아요? 걔들 발 덮으면 죽어버려요. 이 혈액순환은 대류현상입니다. 제일 큰 원인. 뭐 우리가 심장이 뛰니까 피가 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심장이 뛰어도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뭐가 생깁니까? 욕창 생겨. 순환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순환은 대류현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에 추운 북쪽 공기하고 남쪽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 엄청난 기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도 그래요. 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증기 위로 올라가듯이. 발을 자꾸 따뜻하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발을 덥게 하면 그 열은 어디로 갈까요? 자꾸 위로 올라가. 반면에 발이나 하체 쪽에 땀구멍을 열어가지고 겨울에 문 열어놓은 것처럼 냉기는 들어오고 열기는 빠져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맨손 맨발로 열심히 찬물에서 일하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때요? 열나죠. 계속 차게 해주고 찬물로 씻어주면은 머리 쪽에 열이 어디로 와요? 발로 가고 머리의 냉기가 머리로 가는 것이 발의 냉기가 머리로 가는 것이 두한종열이에요. 두한종열은 머리를 차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차고 발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을 덥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차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머리 열이 발로 와서 발도 열이 나지만은 폐가 열려요. 예. 우리 몸은 뭐 7, 80%가 물인데요. 물은 끓으면은 부피가 팽창됩니다. 세포가 터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36.5도에서 1도만 더 올라도 몸이 난리가 나요. 오르면 아마 땅구멍 열고 열을 막 빼버려요. 근데 모든 짐승은 땅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는 여름에 더울 때 뭐를 내놓습니까? 혀를 막 한 발씩 내놓고 헉헉거리고 우리가 냄비 뚜껑 뜨거운 거 딱 잡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때? 귀가 머리 열시키는 라지다거든. 그러니까 코끼리는 덩치가 크니까 열을 못 시키니까 뭐가 커야 돼요? 귀가 커요. 하마는 어디 들어가서 합니까 낮에? 밤에 나와 먹이 먹어요. 더운데 밖에 더운데 나오면은 열이 터져 죽어버리니까. 산돼지는 조금만 뛰면은 막 몸이 열이 나니까 좀 뛰다 겨울이라도 눈밭에 배를 대고 씻겨야 되고. 사람만이 이게 땅구멍이 있어서 자동 조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하면은 추울 때는 말이죠. 땅구멍을 둘레를 다 열면 10m가 넘어요. 10m. 원통 10m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열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막 소름이 막 끼쳐, 그죠? 열을 안 뺏기려고. 더우면요. 열어서 열을 빼요. 또 반면에 추우면은 폐를 열어요. 우리가 난로에 집안의 훈기를 높이려고 하면 연료를 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무가 들어가도 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폐를 열어요. 반면에 우리 목욕탕 가서 한증막 좋다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막 온도가 주변의 열기로 몸의 온도가 높아져서 세포가 터질라 그러니까 야 연료 태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공기 들어가는 공기 구멍을 막 꽉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물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일어서면 핑하고 어지럽고 막 기운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폐를 여는 방법은 어느 한 곳이 차야 돼, 그죠? 그래서 머리고 뭐고 다 뒤집어 써도 뭐만 내나요? 발만 내나 봐요. 그럼 항상 뭐가 열리게 돼요? 폐가 열리게 되고 머리에 열이 발로 와서 발이 뜨거워서 눈밭에서 막 맨발로 눈을 쓸어도 발에 막 다 눈이 막 녹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한종열이 잘 되면은 이 뒤통수가 싫어요. 다 사람 조금만 뭐 하면 뭐입니까?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머리 쥐고 이랬는데 이 피가 다 내려가기 때문에 발이 열이 나지 뒤통수는 시리면 두한종열이 아주 잘 되는 사람. 그래, 그렇겠죠. 모자 쓰세요.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한종열이 잘 되면은 베개 줘도 안 돼요. 베개를 안 베요, 베개. 베개를 베야 잔다는 사람은 두한종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심장의 혈압을 0으로 놓으면 머리의 혈압은 심장보다 10이 낮아요. 머리가. 이 종아리 부분은 심장보다 90이 높아요. 그러면 머리하고 종아리하고 심장을 중심으로 100배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순환이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머리의 혈관을 압에 잘 못 견뎌, 그죠? 피가 이 발 쪽으로 잘 오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이게 거꾸로 선다 그러잖아요. 열 잘 받는 사람은 이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피는 원래 머리에서 발로 흘러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전부 다 정신병 환자거든요. 이유 없이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성질나고 뭐 한번 찌받고 싶고 괜히 우울하고 다 지금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강력한 마약이 카테콜라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팔다리에 교감신경절에서 분비되는데 육상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뛸 때 600%나 많이 나와요. 이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면 나와요. 근데 요새 땀 흘리도록 팔다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정신들이 맛이 가버렸어. 근데 이걸 강력하게 자극하는 유일한 방법이 찬 냉기를 자극하는. 그래서 찬물에 막 들어갔다 나오면 막 그냥 노래 불러버려요. 노래가 그냥 나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마약 맞은 같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딱 들어가서 맛을 느낀 사람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안 들어가고 못 빼겨.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매일 마약 맞고 사는 거야,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도시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짜증내고 시골 사람들은 뭐 겨우 농사지 가지고 밥만 먹어도 기분이 좋은 게 계속 움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러면 배불러서 들어가면 이게 냉기가 자극할 때 피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터지지만은 혈압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복에는 이 완충력이 있어가지고 혈압 터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체일이 오를 때거든, 새벽이. 그럴 때 한번 찬물에 탁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수건 갖다 이렇게 피부가 붉게 문대는 게 포인트예요. 뭐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쫙 문대주면 이 속의 피가 겉으로 나오고 겉의 피가 속으로 나가면서 막 돌아버리겠지,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은 머리에서 발로 흐르는 것과 속과 겉이 흐르는 것과 이 두 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발로 걷는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냉수 마찰, 냉수욕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피는 뜨거운 곳으로 흘러요. 여름에 날이 덥지 않습니까? 피가 피부로 다 나오고 머리하고 소화기관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에 앉았다 일어서면 핑하고 막 어지러워요. 그리고 여름에 덥다고 수박, 자두, 참외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가보면 과일 사라다처럼 막 그냥 쫙 나와버리거든. 속이 냉해서 익힐 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날 되면 여름에 더울 때 찬 거 먹어요? 따뜻한 거 먹어요? 예, 열이 없으니까 태워주기 위해서 뜨거운 걸 먹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이 냉기가 피부를 수축해서 이 피가 머리하고 소화기관으로 나가요. 그 혈압이 터지면 언제 터집니까? 겨울에 터지고. 겨울엔 속이 뜨거워요. 그래서 원래 냉면이 식히는 음식 아닙니까? 원래 냉면은 언제 먹는지 아세요? 겨울에 왜 먹을까요? 속이 혈시키려고. 냉수 마찰을 원래 언제 하는 거예요? 왜요? 속에 들어간 피부를 끄집어내려고. 원리가 맞아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생활 속에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걷는 거, 이제 냉수욕 하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쓰리빠 좀 싸구려 신고 다니면 남들이 우습게 보니까 쓰리빠 좀 좋은 거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양반 뭐 돈이 없어서 저거 신고 다닌다 그러진 않거든. 왜 그래요? 하면 요즘 뭐 발이 열이 나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산소가 들어오는 폐가 열려야 들어와서 치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열렸는지 닫혔는지 뭐 점검을 해봐야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산에 한번 올라가 봐요. 막 숨이 찬다. 뭐 폐가 닫혀 있어. 폐가 열린 사람은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찬 게 없어.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와요, 다? 숨찬 게 먼저 와요? 힘 딸리는 게 먼저 와요? 다 숨찬 게 먼저 오지요? 근데 그걸 딱 느끼고 한 달쯤 있다 올라가 봐요. 숨찬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산소가 이제 잘 들어가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거의 다가 암이 제일 문제예요, 암이. 암이 이게, 저도 지금 암하고 이렇게 싸운 지가 한 2, 30년 돼요. 근데 이제 최종 결론은 암은 염증이다. 예, 사람 몸에 천여 종의 세균이 1kg씩 가지고 있다. 세균도 되고, 바이러스도 되고, 곰팡이도 되고. 요즘 제일 많은 여성들 유방암은 거의 다 뭔지 압니까? 곰팡이에요. 구내염 일으키면 왜 입이 헐고 아프잖아, 그죠?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구내염 일으키는 그 곰팡이균이 번식했어요. 이 곰팡이는 경계가 없이 막 그냥 번져나가요. 온몸에. 근데 곰팡이는 주로 따뜻한 데서 번식합니까? 습한 데서 번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냉체질이 암체질이다. 그러면 냉하게 하는 거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생채소, 생과일은 몸을 어떻게 해요? 차게 하니까 그건 안 먹어야 되겠죠.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열을 내야 되겠죠, 그죠? 뭐 일해서 열 내는 건 되지만은, 그냥 있어도 열이 이렇게 좀 따뜻해야지. 우리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계속 뛰고 있을 수는 없듯이, 신경 쓸 때는 좀 분위기가 따뜻해야 되듯이, 몸도 항상 어느 정도 훈기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특히 밤에 잠잘 때 열이 없으면 참 환장합니다. 추운데.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태비더미에 겨울에 김이 나고 양기장에 닭똥 띄운 데는 손을 대면 못 대요. 70도 열이 나요. 한번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근데 소화기관이 한 10m 되는데 대장이 1m 50인데 이게 발효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대장에서는 주로 곡식만 띄워지니까 아침, 점심 볶은 곡식하고 떡하고 위주로 해서 익힌 채소 위주로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이 음식이 밤에 대장에서 띄워질 때 6, 70도 열이 생깁니다. 그럼 뭐 그렇게 센 열이 날까 이러는데 피가 1초에 60m, 분당 3,600, 시속 200km 이상으로 순환을 하면서 돌려주니까 괜찮지. 아니면은 배에서 불나요. LA 같은 데서는 실제로 태비더미에 겨울에 여름인데도 태비더미에 불이 납니다. 30도만 돼도 밖에서 쇠파이프 잡고 있으면 어때요? 뜨거워서 못 잡잖아요. 추결이 되면. 그래서 이제 장에 있는 중원성, 고온성 미생물들이 40도에서 60도 이상 열을 내다 보니까 그 낸 열을 엑셀 호수가 보일러실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방을 데워주듯이 혈관에 이 피가 이 대장을 통과할 때 그 열을 받아서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에서 밖에 자는 거예요. 그 열로 우리 몸에 항상 훈기를 줘야 뭐가 번식 안 할까요? 곰팡이가 번식 안 할까요? 그러면 내가 냉체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아랫배 나온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냉체질이에요. 왜 그럴까요? 차니까 추울 때 옷을 많이 입어요? 더울 때 많이 입어요? 차니까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 낍니다. 엉덩이 쪽으로 이게 두리뭉실해져.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아랫배 엉덩이부터 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열이 나니까 옷을 벗는 거지, 몸이.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랫배 만져보면 대부분 차다고, 그죠? 그러니까 띄워지는 곡식을 안 먹었고, 저녁을 먹으면은
열이 안 생겨요. 대장만이 유일하게 밤에 일합니다. 대장만이. 위와 대장이 반대로 일을 해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올 때 졸리죠. 온몸에 피가 위로 몰릴 때 대장의 피도 위로 합니다. 그래서 위를 비워줘야만이 피가 아랫배로 가서 열을 주고 대장의 음식이 발효되면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을 만들면서 몸을 회복시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똥배 힘으로 산다 그러죠. 광해 영화 봤지 그죠? 광해. 임금님 똥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다 하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잖아요. 이제 잘 양병이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의 마하타마 간디는 매일 자기가 보는 대변을 조사해서 음식을 가려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숨 쉴 때 제가 이제 이 볶음국식을 이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양적 개념에서 저희들 어릴 때는 쌀이 부족했어요. 뭐 고기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이제 배부르면 영양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제일 풍족했던 영양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금속성 영양 물질이라 그래서 금, 운동, 아연, 구리 이런 90여 종의 자연계에 있는 미량 원소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다 옛날에 불 떼서 밥해 먹고 난방하고 그 재가 농토에 갔을 때 이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이건 호르몬 대사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는 뭐 애 논득 하면 뭐 선수였어. 7도 놓고 10도 놓고 뭐 아무 탈 없이 놓고 젖도 잘 나오고. 근데 이게 전기가 나오면서부터 전기소태 밥해 먹기 시작했지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다 가버렸지요. 그러면서 이제 농토에 시골에서 재가 안 나오고 농토에 이게 순환 농법으로 이 재가 농토에 가는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은 땅에 뭐가 부족하면 광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옛날 생각해가지고 막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 과잉해가지고 중성지방이 높고 비만이 많지. 그 대신에 미네랄이나 이런 미량 원소는 없어져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세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영양의 개념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에서 이제는 그거는 넘쳐서 병이 오고 미네랄은 부족해서 병이 오고 꽃 파는 하원에 가면 난로가 무슨 난로입니까? 석유 난로든가요? 연탄 난로든가요? 왜 연탄 피운지 아세요? 하원은 100꽃이면 100꽃 다 연탄 난로. 연탄이 노화 홍수 전에 그 광물이 엄청났던 그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 탄화된 거니까 광물이 많기로는 연탄재를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꽃을 피울 때 연탄재가 안 들어가면 이쁜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연탄재를 다 쓰기 때문에 연탄을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네랄을 잘 먹으려고 하니까 현미밥 먹어라 이랬는데 왜냐하면 현미 껍질 속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요. 현미, 통밀, 통보리 이런 통곡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미밥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네랄은 타야만이 분리돼 나오는데 현미밥 그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미네랄이 그렇게 분리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쪄서 말려서 볶고 그 다음에 그 볶은 걸로 떡을 해서 이제 미네랄을 이제 보충하는 거죠. 근데 이 미네랄이 부족되면은 생식 본능, 자손을 만들기 위한 그 인간의 생체 본능이 살아나가지고 미네랄 달라는 신호에 한해서만은 식욕이 강력해요. 나는 막
와, 저녁만 되면 흙이 지고 먹고 싶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달라는 게 아니고 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먹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먹고 전부 다 막 살찌고 난리고. 엄마들이 아우 생리대가 돼가지고 야 나는 왜 이래 뭐 음식이 땡기냐 이러면 그게 미네랄 부족. 그럼 그 가정에 엄마가 생리대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이 땡긴다면 그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온 가족이 다 미네랄 부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볶음옥식을 먹는데 그 옛날에 보면 보리차, 옥수수차 시장에 파는 거 봤죠? 살짝 볶았어요? 좀 태웠어요? 예. 그 구수한 맛이 그게 미네랄 맛입니다. 그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뜰게 참깨예요. 뜰게 참깨가 미네랄이 제일 많아요. 고소한 맛 있죠. 그래서 기름 짤 때 절대로 살짝 볶아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미네랄이 안 나와. 아주 잘 볶아서 고소한 맛이 나야 되겠죠. 예, 거기에 이제 미네랄이 많고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 몸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언제 그 미네랄이 흡수되는가 하면 밖에서 잠잘 때. 나무가 타서 재가 될 때 금속 이온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는 지구가 별이 총총 한 날 밤에 보면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하루에 뭐 수만 개, 수천 개의 그 우주의 강물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끌려 들어올 때 불에 타버리잖아. 그죠? 광물이 다, 그 덩어리가 뭘까요? 이게 다 금속이거든. 그 금속 이온이 어디에 있어요?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올 때 그 금속 이온이 빗물과 같이 떨어져요. 근데 이상한 거는 비를 맞은 식물은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그냥 물을 주면 잘 자랍니까? 안 자라요. 빗물은 빨래가 잘 됩니까? 공기 중에 그 탄산칼륨이나 이런 광물이, 잿물이 때를 잘 빼잖아요. 잘 빼. 일반 땅에서 나온 건 잘 못 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구로 떨어지는 많은 위성들이 태워지면서 그런 이온들이 구름 속 공기 중에도 있지만은 이것이 호흡을 해서 들어와서 내 몸에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는 금속을 그냥 광물이라 했는데 요즘은 금속 영양물질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금속 이온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뭐 제가 음양 오행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간은 목이고, 예? 뭐 비위는 뭐 흙이고, 또 심장은 불이고, 폐는 뭐예요? 목화토금수 중에 크면 쇠는 어느 장기를 얘기합니까? 폐요, 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밖에 자는 거, 왜 밖에 자는가 하면 이 모든 기체화된 이온들은 더운 데서는 흡수가 안 돼요. 모든 기체는 찰 때 액체 속에 잘 녹아들어요. 맥주 따뜻한 데 두면 김이 어때요? 김 다 빠지고 찬데 뒀던 거는 뚜껑을 열면 막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야만이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요. 산소도 녹아 들어가고 금속 이온도 녹아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다 문 딱 닫아버리고 공기 차단시켜버리고 따뜻한 방에서 자니까 산소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매일 죽을 맛이지 뭐. 커피도 로스팅 합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상업 위주라는 것이 뭔 말인가 하면은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지만 미네랄이 많아요. 그걸로 대신하는데 탄 것이 나쁘면 정수장에 가면은 물을 갖다가 정수하는데 뭐 씁니까? 활성탄 수 써요. 우리가 숟가락 먹기도 하지, 그죠? 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무가 타면 탄소로 전환할 때 탄 거는 무해무독. 무해무독이에요. 뭐가 문제냐? 그 물질이 탈 때 나오는 액체 속에 벤조피렌이라는 화학 물질이 문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마트에서 참기름 5분 달에 3만 병 주문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번 달에 특판이니까 5만 병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5만 병을 3만 병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까요?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짜는 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깨를 볶아가지고 그냥 기계에 넣고 앉아. 다 바람에 날려 식혀. 근데 5만 배 주문 들어오면 대량으로 공급하려니까 어떡할까요? 볶자마자 그냥 넣고 짜버려. 그럼 목책으로 날아갈 벤조피렌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름 속에 정해진 수치 이상으로 검출되니까 타워서 볶아가지고 이게 벤조피렌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흉기를 날려보낼 시간을 안 줘가지고. 볶지 않으면 태워야만 미네랄이 나오는데 기름만 느글느글하지 고소한 맛이 없어요. 그 미네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뭐 기름만 먹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보면 뭐 콜드프레시 저 올리브유 압착으로 짠 거, 그건 느글느글하지 고소한 맛이 없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 매 볶아서 짜 먹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이제 건강에 대해서 찾아 나오는 것이 전부 성경에서 뽑아냅니다. 볶음국집도 성경이고 맨발도 사는 것도 성경이고 밖에 자는 것도 성경이고 예수님도 다 그렇게 사셨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볶음국식을 먹고 살면서도 특별히 그 사람들이 취했던 게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막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국 사람에게 은금을 다 달라 그래 가지고 나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성소를 이렇게 공부해보면 성소 안에 뭐 촛대나 뭐 향로 이런 건 다 금이지만은 거의 노쇠하고 은하고 금하고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매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성소가 뭐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염병이 없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연구 결과가 뭔가 하면 옛날에 패스트 있죠. 패스트.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절반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 죽지 않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다는 은은 말입니다. 모든 균이 접촉해서 6분 내에 다 죽어. 650여 가지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내성 없이 다 사멸되고요. 대단한 거죠. 구리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입에 구내염이 생기면 노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난다. 그리고 이게 무척주 동물에는 이 노쇠가 무척주 동물은 구리에 접촉하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나리 있죠. 미나리. 거머리 많았잖아. 그죠? 이 미나리를 갖다가 이렇게 거머리를 뺄 때는 녹그릇에 담듯이 든가 노수저를 넣어놓으면은 거머리가 나와서 힘 못 쓰고 퍼져버려. 참 희한한 광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다 어디에다가 밥 먹었어요? 네, 방자육이라 그러죠. 그 옛날부터 말이 노쇠수대를 쓰면 눈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은비녀 이런 거 봤어요? 은가락지 끼고
굴이 가라지든지. 자,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요즘 뭐 대토를 해가지고 뭐 균 안 생기게 뭐 별짓 다 하는데 요즘은 만일에 은반지 끼고 살고 은비녀 자꾸 만지다 보면 손에 묻은 균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의 질병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이게 보석이라는 의미가 옛날에는 원래는 값이 비싸서 보석이 아니고 이 몸을 균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아주 특수한 귀한 금속이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부의 상징으로 축적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을 발견한 이래로 사람들은 자연 천연 항생제인 은이나 구리보다는, 그죠? 항생제, 항암제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해 봤는데 병원 안에서 도로 슈퍼박테리아에 의해서 도로 감염이 돼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문, 수도꼭지, 손잡이 전부 다 노소로 구리로 다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값싸고 몸에 지닐 수 있는 은이나 이 구리가 얼마나 흔해요. 이런 거 대신에 쓸데없는 항생제 먹고 이래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은의 함량이 간이나 이 내장 기관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곰팡이가 번식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볶음국식 속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다 있어요, 원소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변을 정화시키고 예를 들어 요즘 컴퓨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자파 제일 잘 막아주는 게 뭔지 압니까? 은이에요. 목걸이 하나 해봐야 10만 원도 안 가요. 간단히 해결될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야, 이런 신시대에 뭐 구식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 질병이 만연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들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